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호입니다. 네,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탄생했고요. 또 우리 일본의 아베 정권은 우경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 협정 문제로 한국과 매우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과 우리 국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외교 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로 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성주와 김천 현지에서 100일 동안 촛불 집회로, 평화적인 촛불 집회로 투쟁하고 계신 현지의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 저지 전국행동, 이 4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김영권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정재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영권 의원님 말씀하시고 4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헌정유린, 국정문란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민심과 괴리된 정책들, 교과서 국장화라든가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 사드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또한 그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민심을 받들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드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장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노송화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 단장님이 입장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우선 참석하신 분들 제가 여기 명단에 있는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원불교 비대위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혜윤 원불교 비대위 기획운영위원님, 예, 좀 늦으신다고요.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유선철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성화 성주투쟁위 촛불지킴 단장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지원팀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성민 공동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주희 정책기획팀장님 우리 민변에서 나오셨습니다. 조승현 사무국 장님 참석자님 소개하시고 와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드 반대 퇴치 성주투쟁위원회
촛불단장을 맡고 있는 노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154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이미 우리는 박근혜 하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 아래 새누리당 장례식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간절한 영혼이 지난 12월 9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154일간 촛불을 밝히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저희 성주 촛불광장에 나왔습니다. 서울에가 1차에서 7차까지 750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14%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성주가 인구가 4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약 220%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백해 무익인 이 사드가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안보,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사드가 물러날 때까지 저희 성주 촛불은 계속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도 이제 침묵에서 좀 깨고 우리를 관심 있게 좀 보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경입니다. 저희 김천과 성주 그리고 원불교가 150일 가까이 북핵 위협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온몸으로 이 추운 겨울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 그리고 성주 원불교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지역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깨치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 사례 중에 하나인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자 연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서나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이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알려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으로 박근혜 정권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 힘이고 또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준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 사드 배치는 전면 재협상을 통해서 전면적 백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전 국민적 여론 확산에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 철회 및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 책임임을 맡고 있는 김선명 교무입니다. 종교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직접적인 그 연대와 발언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평화를 외친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종교의 소명이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현장에서 저는 사드 철회를 외치는 김천과 성주 주민들과 연대하는 원불교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드라고 하는 본질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종교 입장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 전쟁 무기 사드를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은 국가 안보라고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연설문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외교 안보에까지 미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박근혜 정부의 모든 이 국정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이 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이 정책 가운데에 특히 이 사드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그 정책 진행 과정을 스톱시키고 차기 정부에 이것을 이완을 시켜서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 그 성주는 원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원불교 입장에 봐서도 종교 자유에 있어서 이 신앙 행위 직접적인 장소인 성주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한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주와 또 김천과 우리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전쟁무기 사드가 무효화되는 그날까지 사무위원의 정신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마이뉴스 정현덕 기자인데요. 그 성주 국민 노성아 당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 마치고 하시죠. 예. 네,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사드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사드를 내년 5월 내에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률적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책위들에서 국방부에 민원 회신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민원을 제기했었고,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한테 민원 회신을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특히 주민들한테 열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 모든 절차를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겠지만 그것은 호의적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한 것처럼 주민의 안전이나 환경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선포입니다. 국방부가 내년 5월까지 배치 가능한 유일한 길은 법대로 안 하겠다는 꼼수,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방부의 초법적 계획은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국민들이 이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민주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 국방부가 여전히 되지 않는 거짓말로 법을 안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군기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방시설사업법은 사드같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군사시설을 만들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그 규모가 얼마인지, 사업 예정 위치가 어딘지, 비용이 얼마인지, 무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이런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국유재산법상의 교환으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방시설 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한다면 공여된 구역에서는 미군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파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시설사업법에는 오히려 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직접 만든 훈령에 명확히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도 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공여된 구역 안에서 시설 공사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법상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무시하고 판결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거의 최고 권력기관임을 자처하는 국방부입니다. 사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권에서 반드시 새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고 과연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과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새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남양주 땅과 교환한다고 하면서 그게 남양주 땅을 팔아서 원래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정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탄핵된 정권이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가 또 다른 농단을 맞는데 또 전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도 함께하시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이제 사드 문제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익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으로도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또 졸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성주나 김천 또 많은 국민들이 통합에 찬물을 끼얹었고 국민의 갈등이 조장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변 국가를 설득하지 못해서 신냉전 체제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또 우리 기업과 또 우리 많은 교민들의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드 배치 문제를 새로운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단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빨리 저지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하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중국의 북핵 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 틈 사이에 껴있는 고립된 지금 한국의 현황을 우리 의원들의 공정 의원 외교를 통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질문은 밖에서 하시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